제가 창문을 만들 때 그 PC 계열이 아니라 어 그 투명 나일론이 있어요. 비투과율이 한 90% 정도 되고요. 좀 낮은 제품 한 85%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펠리클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요. 펠리클 아크릴에다가 그렇죠. 이거 투명 이 나일론을 적게 섞어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적게 섞어 주는 거죠. 그걸로 이제 필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아주 적은 프로테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 투명도도 그대로 놔두면서 투명도도 좋으면서 이렇게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이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합성섬유에다가 제가 욕실용 301을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실을 뽑아냈을 때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가 나올 수 있다. 합성섬유면서도 부드러운 소재가 나올 수 있고 투명도도 좋다. 이런 부분을 펠리클을 만들 때 살짝 섞어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프로테이지를 낮게 들어가면 이게 가능합니다. 투명도는 그대로 괜찮은 채. 또는 아크릴린 투명도가 좋은데 아크릴에다가 욕실용 302 아니면 합성섬유 중에서 나일론 좀 투명도가 좋은 나일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90% 이상 빛을 투과하는 그런 나일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투명 나일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아크릴과 제조를 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또는 아크릴이 그 대신 역실용 상공이가 프로테이지가 낮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빛이 투과율이 좋으면서도 합성섬유도 프로테이지가 낮게 들어가요. 제조 방법은 이제 아크릴이라든지 가로 형태를 일단 만들어 가지고 아크릴 합성섬유를 섞여 투명 나일론 섞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를 아주 프로테이지를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작은 비율로 이렇게 혼합을 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대량으로 하지 않고 그거를 다시 녹여가지고 그 수많은 작은 용광로들을 만들어가지고 용광로라든지 이렇게 녹는 용기들을 작은 용기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숫자를 많이 배치하면 돼요. 큰 데서 큰 용기에서 녹이기 때문에 이게 제품이 이렇게 균일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서로 잘 안 섞인다는 거죠. 이게 덩어리져 가지고. 그래서 조그만 용기에서 녹여 가지고 그거를 굳힌 다음에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속 제품도 다 이렇게 각종 스테인리스다 아니면 모두 강철이다 아니면은 텅스턴이다 알루미늄 이것도 가루 형태로 조금만 묻혀 갖고 조그만 용광로에서 먼저 그것을 녹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다시 꺼내 갖고 굳힌 다음에 가루 형태로 만든다. 실의 형태로 뽑든지 가루 형태로 뽑든지 그래서 그래갖고 가루 형태로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지고 균일한 제품을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크릴도 똑같이 합성섬유를 프로테이지를 적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만들고요. 에폭시도 욕실용 302하고 좀 섞어 가지고 욕실용 302도 투명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 에폭시에다가 욕실용 302를 좀 섞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또는 세라믹 코팅제하고 방수제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세라믹 코팅제 중에서도 유리 석영제 추천합니다. 이거하고 의류 방수제 이런 데 코팅 방수제 섞어 가지고 에폭시를 제조할 때도 제 방법에 해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에폭시가 갈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넣어서 에폭시를 제조할 때는 제 기술 구조로 해당합니다. 이렇게 코팅제 방수제 넣는데 그 중에서도 세라믹 코팅제, 유리 석영 6코팅제 그 다음에 의류 방수제를 넣었을 때 에폭시 이런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폭시에다가 욕실용 그레이지용 301을 일단 굳힌 다음에 가루 형태를 해가지고 다시 에폭시하고 가루된 것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것을 조그만 용기에 숫자가 많으면 되죠. 녹인 다음에 그걸 굳히고 다시 가루를 만들어서 균일한 제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만들면 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의 구조는 이제 아크릴 만드는 방법과 에폭시 만들어 이런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펠리클 만들 때도 역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펠리클에 아크릴이 들어가거나 이렇게 소재들을 가루 형태로 일단 만들고요. 그거를 균일하게 투명 나일론도 빛에 투과도가 90%짜리가 있고 85%짜리가 있는데 이것들을 섞어서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가지고 펠리클 만들면 훨씬 더 잘 안 찢어지는 것이 나올 거다. 또는 약간 부드러운 것을 원하면 이렇게 아크릴에다가 그래서 역실형 상공예를 살짝 프로테지를 섞어서 아니면은 합성섬유와 그 역실형 상공예를 섞어 가지고 실로 만든 것 그것을 가지고 가루 형태로 이제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거를 아크릴하고 같이 섞어 주는 거예요. 그럼 약간 그때는 펠리클용은 합성섬유하고 이제 그 역실형 상공유를 적게 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돼야 되겠죠. 그죠? 적게 투명도가 좀 아무래도 좀 떨어지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적게 프로테지를 넣어가지고 일단 역실형 상공유의 부드러운 점을 좀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을 프로테지를 적게 넣어가지고 아크릴하고 섞어서 이것을 투명 나일론과 섞어서 이게 펠리클을 만든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섬유 투명 나일론과 그 다음에 역실용 상공이 또는 뭐 이런 이거 단독으로 창문을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독으로 그냥 만들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또는 합성섬유하고 역실용 그레이종의 상공유를 섞은 제품을 가지고 가루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다시 역실용 상공이 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창문을 제조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 여기다 또 해서 뭐 PC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줄 수도 있다. PC 부분도 투명도가 좋으니까 유리창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크릴도 뭐 필요하다면 조금 가루를 프로테지를 낮게 해서 섞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마다 이게 프로테이즈는 틀리겠죠. 제조 방법은 이렇게 가루 형태로 서로 프로테이즈를 만들어서 작은 용기에 좀 용광도가 크지 않고요. 녹이는 부분은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굳힌 다음에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한 품질을 얻는 그런 제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다시 녹이는 거죠. 균일하게 해놓고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에 의합니다. PC 같은 PC 제품의 창문도 투명 이렇게 뭐라 그럴까 투명 나일론 빛의 투과도가 90%짜리 있고 85%짜리인데 이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만듭니다. 이것을 넣어가지고 만드는데 그 부분에 역실용 상공이가 들어갈 수 있다. 또는 역실용 상공이하고 합성섬유를 둘이 결합해서 만든 합성섬유 실이나 그런 분말로 같이 섞어서 만들 수 있다. 합성섬유하고 역실용 상공미를 섞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제품을 만들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이렇게 이런 소매나 실 같은 것에서 세라믹 코팅제하 그 중에서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방수제 들어간다 그랬죠. 다른 형태의 코팅 방수제를 집어넣어서 이런 합성섬유 실을 만들거나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이런 코팅제 방수제, 유리석용 코팅제, 의류방수제 이런 것들이 세라믹 코팅 이런 거 들어가서 만드는 버전이 있고 들어가서 만들자. 왜냐면 들어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으니까 의료용은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의료용은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버전과 안 들어간 버전 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